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가 상해서 오신 환자분인데 이 경우에 이제 앞니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 뼈 이식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랑 여기는 원래 치아가 없었고 여기에 걸쳐서 브릿지를 했던 치아인데 브릿지를 하면서 치아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썩어 있는 모습이고 브릿지에 걸려 있던 치아들가 한쪽이 썩으니까 매달려 있는 치아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매달려서 3개짜리 브릿지가 기능을 하다가 계속 흔들리니까 여기가 어느 순간 탁 끊어져서 이 상태로 치과에 이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임플란트 2개와 자연치아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임플란트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자연치아 크라운 재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치아가 뿌리만 남을 정도로 이가 썩었고 신경치료가 돼 있어서 통증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치아 하나가 이제 크라운과 분리돼서 거의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었고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끊어진 상태에서 놀랄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차라리 끊어지는 게 오히려 이 치아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끊어지지 않고 3개가 그렇게 계속 매달렸다면 치아는 힘을 결국 받게 되는데 힘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차라리 끊어졌으면 끊어져서 나가고 얘네는 그나마 하나만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이 자연치아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버텨줄 수가 있는데 끊어지지 않고 2개가 매달린 상태에서 계속적인 힘을 받게 되면 치아가 계속 흔들리면서 이 치아도 아마 못 쓰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씹으면서 갈면서 치아에 이제 힘이 계속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치아는 많이 썩어있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도 치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빼고 원래 없으니까 여기를 하나 더 연장해서 4개짜리의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연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했는데 치아가 상했는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에 하나가 또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또 브릿지를 하게 되면 더 치아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 좋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치아는 자연 치아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빼야 되는 뿌리와 원래 비어있는 자리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자연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해서 3개짜리 치료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CT 사진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봤던 사진이 여기고 여기 녹색 선이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의 단면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치아가 빠진 자리가 여기고 이거는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고 얘는 크라운이 되어 있던 앞니입니다. 지금 빠진 자리의 단면을 보니까 뼈가 거의 이렇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 정도 되는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의 최대 폭경보다 더 적은 뼈가 남아있어요. CT상에서 실제 길이를 쟀을 때 2.3mm 정도의 뼈가 남아있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쓰려면 임플란트의 직경이 보통 평균적으로 지름 4.0mm짜리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정 두께가 안 나오면 3.5mm짜리 임플란트를 쓰기도 하는데 뼈의 두께를 보시면 굉장히 뼈가 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은 CT에서 방향을 좀 바꿔서 그 크라운이 씌워져 있던 옆에니의 단면인데 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뼈가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 뼈가 남아 있으면 전체적인 폭은 이만큼이니까 이런 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뿌리만 남아있는 쪽의 단면을 봤는데 여기도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여기가 입술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입천장 쪽인데 입술 쪽으로 얇은 뼈가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뼈가 있기는 하고 전체적인 골폭을 보면 여기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기에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원래 이가 빠졌던 자리는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되죠. 임플란트를 안 하고 그냥 브릿지로 할 건가? 아니면 뼈 이식을 좀 해서 뼈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뼈 이식과 임플란트의 식립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으면 그냥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좀 전에 이 케이스에서처럼 이 가운데 앞니 쪽은 뼈가 너무 얇거든요. 거기에 도저히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가 없어요. 고정이 안 나올 것 같고, 임플란트의 두께보다도 뼈가 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뼈 이식을 먼저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두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치료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 환자분께서도 뼈 이식 수술을 하고 이게 자기 뼈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4개월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만들어진 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상을 2000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올해로 이제 26년째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뼈 이식을 하고 뼈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다 심고 이런 것들에 되게 확신을 가지고 재미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만들어진 뼈는 부위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존 자기 뼈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크게 만들어진 뼈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는 조금씩은 흡수가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자기 뼈에다 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케이스들도 종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뼈 이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자기 뼈에 심었을 때는 보통은 한 2달 이내로 기다렸다가 이를 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뼈 이식을 많이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심고 마찬가지로 4개월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이식한 뼈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숙되기를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린 거죠. 결국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은 한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여기 자리하고 크라운 씌우는 것만 했다면, 뭐 거기다 브릿지를 하거나 했다면 치료 시간을 훨씬 짧게 가져갈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무리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 초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치료 계획은 이치하는 발치를 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요. 이 자리는 뼈가 너무 얇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먼저 해서 볼륨을 만들어 놓고, 얘는 크라운을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 원래 비어있는 치아,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되는 치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자리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제거는 하지 않고 여기를 커팅해서 임플란트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고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발치를 하고 잇몸을 열었습니다. 아까 CT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입술 쪽으로 이와 같이 얇게 뼈가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그래도 여기는 괜찮게 나오는 편이죠. 여기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쪽을 보면 이렇게 뼈가 흡수되어 있고, 입천장 쪽에도 뼈가 없어서 여기에 직경 4mm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한 이 정도인데, 게다가 이쪽은 움푹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을 내면 있는 뼈가 다 날아가 버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심을 수는 없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뼈 이식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먼저 심었고요. 여기는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사를 하나 넣었어요. 뼈를 여기다 얹어놓고 차단막을 덮어 놓으면 뼈를 만들어야 되는 볼륨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이 무너지지 않게끔 지지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나사를 하나 넣고 이만큼의 이제 뼈 이식제를 넣고 차단막을 덮게 됩니다. 아까 지지대 나사를 넣은 부분을 다 덮게끔 이식제 뼈를 올려놓고요. 여기도 부족한 부분들은 뼈 이식을 좀 하고 나중에 이런 갭 부분도 뼈를 넣고 이제 꼬매게 되죠. 수술 당일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 자리는 그냥 꼬맸고 뼈 이식한 부위를 잘 덮어서 꼬매 놓은 모습입니다. 뼈 이식은 임상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임플란트를 뿅 하고 심은 거하고 뼈 이식을 하고 다양한 복잡한 술식을 통해서 잇몸 뼈 이식을 해야 되면 그만큼 잇몸을 많이 젖혀야 되기 때문에
젖혔다가 다시 꼬매놓고 이 부분이 이제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붓기도 하고 솔직히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유튜브 보면 뼈 이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막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추천 동영상으로 떠서 찾아보게 되면 뭐 뼈 이식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뼈 이식을 필요할 땐 해야 된다. 뼈 이식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들 적어 놓으시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는 케이스는 뭐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케이스들은 저마다 자기 상황이 다 달라요. 이런 똑같은 케이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분이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B라는 분은 비슷해 보여도 뼈의 모양이나 그 잇몸의 상태나 심지어 나이, 성별, 잇몸의 뭐 두께 모든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수술 영역으로 들어가면 진짜 똑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더 긴장하게 되고 하는데 뼈 이식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걸 임플란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죠. 자기 뼈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된 케이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도 심하고 좀 아파요. 그래서 붓기도 하고 또 붓기도 또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똑같이 시술을 해도 또 어떤 분들은 다음날 오면은 입안에 다람쥐처럼 도토리 한 10개는 물은 것처럼 그렇게 막 붓는 경우들도 있고요. 똑같이 시술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도토리를 이미 다 드셨어요. 볼이 홀쭉해요. 하나도 안 붓는 환자분들도 있고 난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러지? 똑같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안 한 건가? 막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술에 대한 반응도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요즘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이 케이스에서 이분한테 적용된 치료가 다른 분한테 100% 성공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저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맞춤으로 우리 기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항상 맞춤으로 진료를 하게 되죠. 뼈 이식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뼈가루 촉촉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은 뼈 이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이제 뼈 이식을 제대로 해야 되면 그만큼 통증도 좀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보게 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